제어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제어구조는 프로그래밍 명령어의 흐름을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선택구조, 순차구조부터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 세 가지가 있어요. 순차구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명령어가 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명령어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순차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미리 작성해 놨는데 그리기 시작하기 라는 건 붓에 있는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오브젝트가 지나간 자리에 그림이 남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떤 코드를 만들어 놨냐면 y좌표 마이너스 50만큼 바꾸기 0.5초 기다린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이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x좌표 200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y좌표 100만큼 위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x좌표 마이너스 200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명령어 작성한 대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조금 비어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 명령어의 순서를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명령어를 바꿨어요. 명령어를 같이 썼지만 순차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네모를 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죠. 위에서 아래로 단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명령어를 작성하는 순서를 다르게 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순차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선택 구조예요. 선택 구조는 조건을 확인해서 그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A의 동작을 할지 B의 동작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일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요. 흐름에 가면 두 가지의 선택구조 명령어가 있습니다.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럭도 있고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이 있는데 만일 참이라면 이라고 하는 블럭은 우리가 이 참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드시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명령어가 실행되다가 이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만나서 조건을 확인하면 조건을 확인해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조건이 지금은 참이죠. 5가 3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참일 때 이 안쪽에 있는 명령어 실행하고 바깥쪽에 있는 명령어는 이 만일 참이라면 안쪽에 있는 명령어를 모두 실행한 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의 부분이 실행됐죠. 우리가 5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부등호를 반대로 바꾸면 5가 3보다 작잖아요. 조건이 참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의 이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아요. 그쵸? 만일 블럭과 상관없이 실행이 됐죠. 이 안쪽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고 건너뛰게 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명령어 여러 개라고 하면 조건이 참일 때 그 여러 개의 명령어 모두 실행합니다.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의 명령어를 보면요. 이 명령어는 이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안에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를 한쪽의 명령어를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조건이 참이면 위에 쪽만 실행하고요. 아래쪽은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고서 내려와서 나머지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아래에 있는 아니면에 있는 조건이 아니면 참이 아니면이란 뜻이에요. 아니면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머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지금은 조건이 참이죠.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해가 나오고 거짓일 때 실행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명령을 실행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조건을 반대 부등호로 바꾸면 거짓이 됐죠? 그래서 위에 걸 실행하지 않아야 돼요.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해 이게 나와야 돼요. 거짓일 때 실행해 나왔죠? 위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고 아니면 쪽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된 다음에 나머지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은요, 특정한 작업을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반복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횟수만큼 반복하기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숫자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36도만큼 10번 반복하면 360도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횟수와 상관없이 무한히 계속 반복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종료되는데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 갇혀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계속 반복하기는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할 때 많이 사용해요. 하게 되면 알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쓰면 아까 한 바퀴만 돌고 멈췄는데 무한히 계속 도는 이제 블럭이 되는 명령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기 이런 명령어도 있어요. 이거는 조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해 본 적 없는 블럭이지만 예를 들면 이 계산 탭에 가면요, 이 엔트리봇의 x좌표 값이라는 블럭이 있죠. 이거는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다루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x좌표, y좌표, 방향, 이동 방향,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이용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오고 36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한 180도 정도 될 때까지 반복하게 해서 이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180도를 넘어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180도가 넘어가는 순간 이 반복문을 마치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 x좌표 값이네요. 죄송해요. 방향으로 해볼게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180도를 넘어가는 순간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명령어는 반대로도 쓸 수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인동안이라고 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족하게 되면, 참이 되면, 거짓이었다가 참이 되면 반복문을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건이 참이었다가 거짓이 되면 반복문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조건이 방향이 0도잖아요. 거짓이죠. 그래서 실행이 안 돼요. 그쵸? 실행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할 때는 조건을 반대로 써주셔야 돼요. 조건을 반대로 해서 180도보다 작은 동안 앞으로는 180도를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수행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보다 작은 동안 수행하고 180도 다음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하고 선택구조, 반복구조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퀴즈를 내고 이제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5 더하기 3은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쓰면 사용자에게 입력받기 위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조건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판단해서 5 더하기 3은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정답이 8이거든요. 그래서 등호를 가지고 와서 8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예요. 뭐랑 확인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랑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왼쪽에 넣어주고 정답이 8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이 8이 되면 너 정답을 맞췄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생김새에서 말하기 블럭 가지고 와서 정답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요. 2초 동안 말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5 더하기 3은 다른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1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8 정답을 입력하면 대답,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 대답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게 8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 만일 블럭 안에 있는 참일 때에 실행하게 되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답일 때도 알려주고 싶잖아요. 오답일 때는 오답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조건을 정답을 맞췄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일 때는 오답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오답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아까처럼 15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정답입니다는 안 나오고 오답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또 정답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정답입니다는 나오고 오답입니다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사용자가 오답을 입력했을 때도 계속해서 이 정답을 맞춰볼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계속 반복하기를 사용하는데 사용자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해서 뭘 제공해야 되냐면 입력하는 입력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블럭 전체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세요. 오답을 입력해 볼게요. 15 입력하면 오답입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입력창이 제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6을 입력해도 오답입니다 하고 다시 입력창을 제공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답을 입력해도 정답입니다 출력하고 또 나오죠.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흐름에 있는 반복 중단하기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 이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반복문을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일 때는 더 이상 입력창을 제공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출력한 다음에 반복 중단하기를 만나고 그래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계속 반복하기 반복문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아까와 달리 정답을 입력했을 때 정답입니다 하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은 프로그램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임의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어 구조와 다르게 흐름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조건이 있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 반복문을 가지고 와 볼게요.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사용자에게 계속 제공하는데 언제까지 제공하냐면 사용자가 정답을 맞출 때까지. 그래서 아까와 같은 조건을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8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통해서 입력창을 제공한 내용이 8이 됐을 때는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8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정답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5 더하기 3은 8 하면 정답입니다 나오죠. 오답도 입력해 볼게요. 15, 6, 8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답입니다에 대한 그 피드백도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5 더하기 3은 물어봐요. 왜 이거를 따로따로 하냐면요. 이 안에서는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계속 입력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답입니다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이 오답입니다를 제공한 다음에 새로운 입력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가 없다면 맨 위에 있는 이 5 더하기 3이 없다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오답입니다를 출력하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 더하기 3은 물어봐서 15 입력하면 오답입니다 하고 5 더하기 3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8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 좀 다시 아까처럼 간결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오답 피드백을 좀 지우고요. 아까 조건을 반대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지금은 정답이 8을 입력할 때까지 반복하기인데 요거를 인 동안으로 바꾸면 사용자가 대답을 8이라고 입력하는 동안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사용자는 8이 아닌 것을 입력하는 동안 다시 입력창을 제공받아서 입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등호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느낌표 등호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표 등호가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대답이 8이 아닌 동안에는 계속 입력창을 제공해줘라 이런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8 입력하면 정답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오답 입력하면 똑같이 입력창을 계속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명령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요 명령어는 지우고요. 신호등 만들기는 뭐냐면 이제 이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런 걸 활용해서 해도 되는데 아마 그냥 해볼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나중에 따라해 보시든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이동하기에서 이제 그림판 들어갑니다. 이거를요 보세요. 여기 모양에서 모양 추가하기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저장하기 했어요. 그러면 엔트리봇이 바뀌어요. 엔트리봇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양에는 오브젝트의 모양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오브젝트를 새로 추가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 추가하기 누르시고요. 세로 그리기, 이동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요거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면 저장하기 누를게요. 이렇게 실행화면에 오브젝트가 두 개가 됐죠. 근데 이거를 새 오브젝트라고 쓰지 마시고 우리가 용도를 가지고서 만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등이라고 고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양을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초록불하고 빨간불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거라서 지금 만든 건 빨간 신호, 그 다음에 초록 신호도 만들 건데 이 안에 초록색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채우기라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웃하고 있는 같은 색깔의 영역을 다 한 가지 색깔로 다른 색깔로 바꾸는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충 초록색 같은 거 선택하시고 빨간색인 부분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여기서는 저장하기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덮어 씌워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초록색으로 바꾸고 저장하기 새 모양으로 저장하기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새 그림이라고 모양이 두 개가 됐어요. 이 실행화면은 하나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요거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실행화면은 하나만 나오는 게 정상이고 새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초록 신호라고 수정할게요. 네, 블록으로 오겠습니다. 코딩을 해봅시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김새에 가면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빨간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초록불로 바뀌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도. 그래서 1초 기다린 다음에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가지고 와서 초록 신호 모양으로, 또 일정한 신호 기다린 다음에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꾸고, 또 일정한 신호 기다린 다음에 초록 신호 모양으로 바꾸고, 이거를 영원히 계속할 수 없죠. 그렇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상으로 영원히 계속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반복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이 안에 넣어주시고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1초 기다리기, 초록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1초 기다리기 하고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계속 반복하기에 부딪히면 다시 올라가서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1초 기다리기, 초록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1초 기다리기, 영원히 반복하는 거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1초 기다렸다 초록색, 1초 기다렸다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엔트리봇한테 알려줘야지 엔트리봇이 초록불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속성에 가서 신호를 사용해서 알려주도록 합시다. 신호 추가하기에서 멈춰라, 가라 라는 신호를 만들어 줄게요. 멈춰라, 가라. 그래서 블록으로 돌아오셔서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꿨을 때 멈춰야 되죠. 멈춰라. 이 신호를 이 밑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밑에 보내주시면 초록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1초 기다린 다음에 신호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멈춰라 신호 보낸 다음에 1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다음 초록 신호 모양으로 바꾸자마자 가라 신호 보내기. 이 신호는 누가 받죠? 엔트리봇이 받아요. 엔트리봇은 가라 신호를 받았을 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일 건데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너무 빠르니까 1만큼 움직이기 라고 수정할게요. 한번 볼까요? 움직이죠? 근데 빨간불일 때도 움직여요. 멈추는 코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코드 해볼게요. 멈춰라 신호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흐름에 가시면 억지로 코드를 멈추는 블럭이 있어요. 모든 코드 멈추기 이런 블럭이 있는데 자신의 코드 멈추기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얘는 실행되고 있었잖아요. 얘만 멈추게 됩니다.
근데 얘는 또 실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를 보내는 건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코드가 늘 좋은 코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선생님이 최대한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싶어서 쓰는 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엔트리봇이라는 오브젝트는 모양에 걷기 1과 걷기 2라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교대로 사용하면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록으로 돌아오셔서 생김새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으시면 얘가 걷기 1과 걷기 2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걷기 1에서는 걷기 2로 바꾸고 걷기 2에서는 걷기 1로 바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